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한번 필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조금밖에 못 보여드려가지고 죄송하게 되었는데, 오늘 필사를 하는 거는 지난번에 이어서 그대로 할 건데, 제가 지난번에 디플로마트에 들어있는 몽블랑의 한정 잉크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잉크랑 정확히 굉장히 비슷한 색상의 잉크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보여드릴 만년필은 트위스비 에코고요. 에코의 스톱립입니다. 1.1 스톱립이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 둘 다 민트고 이 친구 트위스비 에코에 들어있는 안티구아 민트 컬러 같은 경우는 이름조차 민트인 친구인데 보시면 색상이 조금 다른 걸 아실 수 있죠. 위에 있는 그 몽블랑의 잉크는 조금 더 초록색을 띠고 이 안티구아는 좀 더 흰색이 섞였는데, 그러니까 물기가 조금 더 섞였는데 조금 더 파란색에 가까운 그런 민트색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같은 잉크색이 없다고 이렇게 또 두 잉크가 달라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기존에 이 안티구아를 가지고 있었고 이 그 몽블랑 잉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제가 따라온 거라서 맨 처음에는 이거를 딱 보고 뭐야 나 이거 완전 똑같은 잉크 두 개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필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 세 가지 친구를 사용을 해서 필사를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같은 책이고요. 어쩔 수 없어요. 지난번에 너무 짧게 하고 끝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 없다 보니까 한국 책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그런 책들이 그냥 맨날 그 책이 그 책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거의 원래 한 권도 없었다가 지난 작년에 한국에 왔다가 하면서 이제 한 두어 권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또 한 세네 권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한 거라서 책이 아무래도 굉장히 무겁고 이거를 들고 이고 지고 다니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약간 제가 딱 그 정말 읽고 싶은 책, 여러 번 읽어도 되는 책, 이런 책들을 가지고 오느라 조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 그런 책 중에 하나였긴 한데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필사를 할 시는 상심의 일시적인 효과라는 시입니다. 제가 처음에 읽어드리고 나서 필사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자. 그들은 우리들의 영혼을 꽃피우는 멋진 정원사들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더 고마워해야 할 이들은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냉혹하게 대했던 여인들이며 또는 마음에 상처를 준 잔인한 친구들이다. 그들은 우리의 심장을 조각조각 내어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다. 나무 줄기를 통째로 뿌리 뽑고 자잘한 가지들마저 쳐버린 그들은 마치 수확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질 좋은 씨앗을 몇 개 뿌려놓은 모진 바람과 같은 존재다. 커다란 불행을 가려주고 있던 소소한 행복들을 모두 부셔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고 헐벗은 황야로 만들면서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게 부추긴다. 저는 여기까지만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이 가신다면 읽어보세요.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은 게 사실 항상 우리는 우리한테 기쁨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알지만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욕을 갈겨주지. 그렇지만 살면서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음가짐은 나한테 뭔가 불행이 닥치거나 그런 안 좋은 일이 닥쳤을 때 그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그런 자세가 훨씬 더 인생에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관련이 없는 이
이름이 뭐였지? 아니 맞는데 호수 바이칼. 네, 바이칼 호수 색의 만년필 잉크가 들어있는 페르케오 엠립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면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은데 제가 멀티태스킹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말을 하면서 쓰면 필사를 틀릴 것 같아서요. 필사를 하는 동안에는 조용히 하고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께 만년필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면 좋겠지만 네, 안 들린데도 어쩔 수 없겠죠. 여기 보면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냉혹하게 대했던 여인들이며라고 말을 하거든요. 사실 프루스트 시대에는 프루스트가 아마 자기의 독자를 이렇게 상정을 했을 때 당연히 남자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뭔가 문학을 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존재였고 그마저도 그냥 카페나 이런 데서 약간 마담 취급을 받았지 그 지성인 취급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인이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이것을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다른 식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프루스트의 시를 그걸 오역하는 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런 오역은 지금 2024년을 사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여성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냉혹하게 대했던 사람들이며로 바꿔주겠습니다. 이건 제가 필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사를 할 때 사관이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필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쓰고 그 민트 색깔 잉크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민트 잉크들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 펜이 얇아지니까 제 글씨도 조금 작아졌는데 이게 제가 의도를 한 건 아니고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들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위에 엠립으로 글씨 카베코로 쓸 때랑 디플로마트로 쓸 때랑 약간 이렇게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만년필이 가끔은 악기,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음을 내는 악기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개 중에는 망한 악기도 있어요. 소리를 내는데 실패하거나 아니면은 조율이 안 돼 있거나 어딘가 고장나고 부서지고 돈값을 못하는 그런 악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재미로다가 만년필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필사한 부분에서 이 프로스트가 잔인한 친구들, 나에게 상처를 준 잔인한 친구들을 그 모진 바람에다 비유를 했는데요. 그 수확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질 좋은 씨앗을 뿌려는 놓은 바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불어온 아주 거센 바람이 내 땅이란 내가 가꾸고 있는 예쁜 정원에다가 모든 것을 다 막 나무도 그렇고 다 쓰러뜨려 놓고서는 얘따 여기 씨앗, 근데 이거 봐라 할지 안 할지 나는 몰라, 약간 이런 바람인 거죠. 저는 이걸 보고 누가 또 생각이 났냐면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있고 그 사람이 쓴 황무지라는 시가 굉장히 유명해서 제가 하도 말해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 또 엘리엇 얘기하네 이러실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네, 제 최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엘리엇의 시 그 황무지 구절 중에 가장 유명한 게 4월은 잔인한 달로 시작을 하잖아요. 아마 다른 분들도 엘리엇도 모르고 황무지도 모르셔도 아마 4월은 잔인한 달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4월 되면 중간고사 있고 하니까 대학생분들이 4월은 잔인한 달 막 이러시는데, 그쵸, 저도 그때 당시에는 공감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더 확실히 뇌리에 기억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중간고사 시험에 엘리엇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 4월이 왜 잔인한 달인가 하면 그 breed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죽어 있는 땅에서 라일락을 이렇게 움튀워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자기가 거세게 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그 안에 겨울잠을 자고 있는, 나오려 하지 않는, 꽃 피우려 하지 않는 라일락을 깨워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잔인한 날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랑 약간 일맥상통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필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저는 지금 필사를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저리 말을 하지만 보통 평상시에 제가 필사를 할 때는 여기다가 약간 이렇게 표시 같은 걸 하고요. 그 밑에다가 그냥 제 생각을 적어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이런 생각들과 상념과 이런 것들을 그냥 밑에다가 쭉쭉쭉 이어 적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내 글이 아닌 남의 글을 필사할 때가 되면은 그때 또 다시 표시를 하고 여기서부터는 내 글이 아니고 남의 글입니다 라고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사라는 것에 정도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유튜브에 필사를 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유튜브가 정말 많겠지만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왜냐면 필사를 하는 방법이라는 것에 제가 별로 그렇게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근데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쓰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은 다르게 쓰시게 된다면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방법인 것이겠죠. 그러니까 너무 뭔가 필사하는데 필요한 만년필이 있고 필사하는데 필요한 노트가 있고 필사하는데 필요한 잉크가 있고 필사라는 것이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의 집에 놀고 있는 만년필과 놀고 있는 잉크와 놀고 있는 노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100% 집에 놀고 있는 만년필과 놀고 있는 잉크와 놀고 있는 다이어리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만년필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놀고 있는 볼펜 있잖아요. 놀고 있는 연필도 있으실 거고 그런 것들로 필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필사를 해볼게요. 이게 스톱립이라서 조금 쓰기가 불편하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디플로마트랑 카웨코를 쓸 때는 헛발질이 나지 않았는데 이 에코 같은 경우는 피딩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쓸 때 조금 빡칩니다. 근데 이게 에코의 특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게 제가 가진 에코의 그냥 M립인가? 그 F립인가? 이 걸프 블루가 들어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헛발질이 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추측하건데 이런 헛발질이 나는 이유는 첫 번째 스톱립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스톱립은 거의 획을 그을 수가 없을 정도로 헛발질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만년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에코의 스톱립은 나름 준수한 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만년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막 정말 이렇게 정줄 놓은 필기라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머릿속으로 글씨를 어떻게 예쁘게 써야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없이 빠르게 뭔가를 막 받아 적어야 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빠르게 뭔가를 필사하거나 일기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썩 적합한 만년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스톱립을 쓰면은 내 글씨체가 좀 잡혀서 예뻐 보인다. 스톱립이 아무래도 이렇게 일자립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글씨체가 조금 교정이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스톱립이 쓰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면서 조금 약간 내가 이거 쓰는 각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이 각도를 신경 쓰다 보면 글씨를 내가 똑바로 쓰려고 하지 않았어도 평상시보단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쓰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글씨가 조금 더 똑발라 보이는 거죠. 저도 지금 알게 모르게 약간 글씨를 쓰면서 약간 주의를 기울이면서 썼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글씨체가 다른 걸 아실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스톱립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 스톱립이 쓰기가 힘들고 헛발질하면 빡치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민트와 민트를 연달아서 써봤어요. 근데 제가 좀 잘못 생각했는데 원래 한 페이지 안에 민트를 딱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잉크 비교가 되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조금 더 초록기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진합니다. 근데 제가 안티구아 민트 잉크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잉크가 이렇게 테두리가 진해져요. 그래서 태가 뜨는 건 아니지만 테두리가 생깁니다. 같은 민트색이지만 조금 더 진한 테두리가 생겨요. 근데 여기 보시면 몽블랑은 잉크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잉크 학적으로 보면 잘 모르겠지만 이게 좀 더 안정감이 있는 잉크고 이게 좀 더 약간 물이 많은 잉크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펜을 타는 그런 잉크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거를 스톱립에 넣어서 썼을 때 글씨를 썼을 때 이렇게 두껍게 근데 테두리가 이렇게 생기니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아합니다. 이 조합을. 그래서 지금 그때 스페인 갔다 오고 나서 처음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렇게 넣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고 있었는데 저한테 몽블랑이 온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제가 좋아하는 그 최애 만년필 중 하나인 디플로마트에 넣어줬는데 네,
그래놓고 넣은 걸 까먹어서 못 쓰고 있었는데 앞으로 잘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벌써 21분이 되었어요. 빠르게 다음 만년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렸었고요. 그리고 조금 색감 변화를 주면 좋겠지만 제가 막 다양한 색의 만년필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래, 이렇게 가볼까요? 오늘 3가지의 만년필을 더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로 트위스비 고입니다. 트위스비 고 만년필은 정말 아주 유용해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씩은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가 여러분의 약간 마음의 비빌 언덕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잉크를 샀어요. 근데 그거를 뭔가 펜에다가 이제 넣을 펜도 없고 이걸 또 넣고 세척을 할 거 생각하면 극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잉크를 새로 샀는데 넣을 데도 없고 그냥 나중에 뭐 펜 새로 사거나 하면 그때 넣자. 혹은 이거 세척 다 돌리고 나면 그때 넣자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새로 산 잉크가 새로 샀지만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서랍장에 그냥 처박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따란딴딴 트위스비 고가 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시필해주러 왔다 이러고서 트위스비고가 딸깍딸깍 이거 2번만 하면은 바로 잉크 넣었다 뺐다 하고 그 다음에 딸깍딸깍 이거 3번만 하면은 바로 세척이 되는 그런 아주 멋진 친구로 등장을 하는 거죠. 가격도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막 그렇게 썩 좋은 만년필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뭐 피딩이 딸리기도 하고 닙도 그냥 너무 평범하고 그리고 막 그렇게 썩 내구력이 좋지도 않고 이 캡이 되게 쉽게 깨진대요. 근데 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좋은 만년필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쯤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의 비빌 언덕 약간 그 경주 고분같이 아주 크고 높은 그런 언덕이 되어줄 겁니다. 그래서 제 이 비빌 언덕인 트위스비 고에 들어간 잉크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기 제가 뭘 넣었냐면 제가 이번에 그 벨기에 펜샵에 가서 산 잉크 중에서 향기가 나는 잉크가 있어요. 근데 그 잉크가 향기가 나는데 그 향이 되게 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리고 그 펜샵에서 그 잉크 보틀을 딱 그 제 코에 대주셔서 제가 향기를 딱 맡았는데 딱 맡고 그게 꽃향기였는데 제가 딱 그 고개를 들었는데 그 펜 주인장분이 거봐 좋지 이런 표정으로 웃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좋네 라고 생각해서 약간 그 디아민 잉크반트 캘린더의 그 아주 악몽 같았던 그 가짜 향 스멜 그거에 너무 고통을 받았다가 약간 이건 진짜 약간 완전 꽃향기 같은 꽃향기라서 기분이 좋아져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넣어줘야 되긴 하는데 제 만년필들에 향 나는 잉크를 넣어주긴 싫은 거예요. 아무리 이 향이 좋았어도 말이죠. 그래서 트위스비 고에다 넣어줬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확대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 트위스비 고가 F닙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사실 에코보다 트위스비 고의 느낌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더 편하고 그냥 약간 제가 약간 좋게 보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향기가 나는 잉크니까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거의 날아갔는데 가까이 되면은 흥흥 나요. 흥흥한 정도로 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덜 부담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만년필은 모나미 네오 만년필입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모나미 그 잉크랩에서 잉크를 만들고 나서 친구가 만년필 알못이거든요. 만년필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를 어떻게 꼬셨냐면 제 완전 제일 오래된 친구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만년필 안 좋아하고 막 인형 같은 거 좋아하고 막 약간 그 게임 좋아하고 막 그런 친구예요. 한때는 저랑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출발선이 같았다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 머릿속에 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로 각자의 삶을 찾아서 아름답게 떠났어요. 막 그 학창 시절에 저도 막 판타지 좋아하고 친구도 판타지 좋아해서 막 제가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막 룬의 아이들 빌려 읽고 막 같이 막 룬의 아이들 얘기하고 막 그랬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좋아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 원신이라는 게임인데 저는 안 해봐서 모르거든요. 근데 그 게임에 그 친구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뭐 있대요. 몇 개 이렇게 최애가 있대요. 하나는 주황색이고 하나는 보라색이고 제가 말하는 건 캐릭터입니다. 그 색깔이 아니고. 근데 저한테는 그냥 색깔로 보이는 사람의 집합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잉크로 만드는 게 어떠냐. 제가 생각해봐라. 너가 지금 최애의 등신대, 최애 뭐 인형, 뭐 최애 뭐 배지, 뭐 최애 모든 것 뭐 다 있는데 너 잉크는 없잖아. 근데 생각해봐. 너가 만약에 만년필을 샀어. 그리고 너의 최애 색깔을 띠는 너가 만든 잉크를 만년필에 넣었어. 그리고 나서 일기를 쓰면 얼마나 멋질까라고 일기를 쓰지 않는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근데 제 친구 꽂힌 거 일기도 아니고 만년필도 아니고 최애를 내가 이 실제 이 2D인 최애를 이 현실 세상에 구현한다. 잉크로 그거에 꽂힌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최애 피색깔과 같은 잉크를 만들겠다. 이래서 이제 갔죠. 둘이 같이 갔는데 가서 만들었어요. 저도 제 최애 잉크를 만들었고 친구는 친구의 최애 잉크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만들고 나서 만년필이 없잖아요, 친구가. 그래서 아, 거기서 만년필도 한 자루 사야지 이러고서 막 보는데 모나미 만년필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카베코나 이런 일반적인 뭐 파커나 그다음에 워터맨이나 이런 일반적인 브랜드들의 만년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기왕 쓰는 거 그냥 저렴한 모나미로 일단 한번 해봐. 그리고 모나미가 색깔이 예뻤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모나미 만년필을 집었는데 저도 옆에서 그냥 이렇게 보는데 모나미 만년필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집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나미의 네오 만년필이고요. 정가가 한 15,000원 정도 하는 굉장히 저렴한 친구고 저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한번 써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 만년필이에요. 약간 그냥 프레피의 다르게 생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잉크는 제가 여기다가 디아민의 옥스포드 블루를 넣어준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태가 뜨는 블루 잉크였는데요. 이 종이에서는 아마 태가 안 보일 건데 MD에서는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옥스포드 블루? 그러니까 제가 이때 당시에 잉크를 넣었던 만년필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두 개가 헷갈려요. 하나는 옥스포드 블루고 하나는 잠시만요. 이게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잉크가. 헷갈릴 수밖에 없다니까. 이... 그래. 네. 모나미 네오 만년필이 옥스포드 블루가 맞고요. 옥스포드 블루는 태가 그렇게 쉬 뜨는 애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친구에 넣어준 만년필은 태가 아주 휘황찬란한 친구라서 지금 보시면은 그냥 한번 쓰자마자 바로 이것은 파란 만년필인지 빨간 만년필인지 모를 정도로 태가 떴습니다. 그래서 네, 네오에다 넣어준 건 옥스포드 블루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해요.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게 닙이 F닙인가? EF? 어서 구라를. 저는 약간 그런 불신이 있는데 이런 EF와 F와 M립의 그런 구분이 없는 그런 회사는
제대로 된 만년필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뭐 일제 만년필이 EF가 얇다. 그 엠립도 유럽제 EF보다 얇다.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제대로 된 만년필 브랜드는 자기네 그 브랜드 안에서 EF와 F와 M립과 B립을 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게 설사 유럽제 F닙보다 얇을지라도 그 지네들끼리는 나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유럽의 만년필들을 생각해 보셔도요. 카웨코 생각해 보면 카웨코 EF가 일제 M립보다 두껍다 할지언정 그 카웨코의 F닙보다는 얇거든요. 그리고 카웨코의 F닙은 카웨코의 더블 브로드닙보다는 얇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제대로 된 만년필 브랜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우리의 컬렉션 안에서 립 간의 굵기 구분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나미는 제가 봤을 때 미안한 말이지만 제대로 된 만년필 브랜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문방구나 이런 데서 접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프레피는 뭐 일본 브랜드고 한국 브랜드를 뭘 쓸까? 프레피를 대체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때 모나미를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소보다는 그래도 다이소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다이소보다 낫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스타빌로의 그로우라고 하는 환경을 생각하는 만년필. 제가 환경을 생각해서 이 만년필을 산 건 아니고요. 그냥 샀습니다. 이 나무 바디가 예뻐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너무 싼 티가 난다는 거? 그것이 조금 단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무 바디까진 예뻤는데 이 캡에 있는 이 광이 없는 플라스틱이 굉장히 싼 티가 심하게 나요. 그래서 약간 실물 보고 파사삭 식은 만년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스타빌로에는 제가 그때 당시에 이걸 샀을 때 귀찮은 거예요. 여기다 뭔가 잉크를 넣어주기도 되게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레몬 케이크라고 하는 카트리지가 있었어요. 이름 들으면 아시겠지만 완전 노란색입니다. 완전 센 노란색인데 가독성이 되게 좋은 센 노란색 그런 카트리지거든요. 슐라이퍼 아니야. 슈나이더. 네, 슈나이더사에서 나온 그 카트리지인데 그거를 이 검은 색깔 기본 잉크가 남아있는 이 스타빌로에다가 그냥 드립다 꼽았어요. 검은 색깔 스타빌로에 맨 처음에 들어있던 카트리지를 그냥 막 쓰다가 그게 다 말라서 버렸거든요. 그거 버리고 갈아주는 과정에서 원래 세척을 해줘야 되지만 제가 너무 귀찮았고 저는 그냥 만년필을 막 쓰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냥 드립다 새 카트리지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섞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똥색이 됐습니다. 보시면 노란색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나? 보여드릴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카트리지거든요. 슈나이더라고 하는 브랜드의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잉크예요. 이게 병 잉크도 있고 카트리지도 있는데 병을 나중에 갖고 싶어요. 나중에 지금 말고 카트리지 다 쓰면 이런 카트리지인데 저의 귀차니즘이 이런 잉크를 이렇게 똥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요 똥색 잉크 어떻게 나오나 보시죠. 이거는 스쿨펜이에요. 그래서 마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펜이고요. 애들이 학교 가서 글씨 공부할 때 쓰는 거고 여기 보시면 손 이렇게 삼각 그립으로 이렇게 딱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잉크색 예쁘지 않나요? 노란색이면서 가독성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똥색도 아닙니다. 약간 골드인데 근데 되게 밝은 골드라서 저는 이거를 메리골드 옐로우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혹시 만약에 귀찮아서 내가 만년필 세척을 안 하고 새로운 잉크를 넣었다? 그랬을 때 뭔가 잉크를 이렇게 탁 써보고
색깔이 당연히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여러분이 무슨 약간 내가 잉크 제작자야, 그렇게 된 사람처럼 잉크 이름을 붙여줘 보세요. 그러면은 그 펜을 제대로 세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은 눈 씻은 듯이 사라지고 갑자기 그 잉크가 예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근데 제가 귀찮아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레이지 메리골드 옐로우라고 붙여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친구들로 필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끝을 내야 될 것 같네요. 잉크래 만년필 되게 많이 남았는데 네. 하루에 진짜 딱 3개? 하면은 거의 그냥 1개구나.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잉크가 너무 많아도 지금은 행복하죠.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들한테 하우호 하면서 제가 이런 만년필에 이런 잉크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한 달 뒤에 저 욕을 하면서 아마 세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주로 만년필 세척을 할 때 정말 정말 귀찮은 버전으로 세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뭐랄까 덜 손이 가는 버전으로. 그래서 혹시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제가 만년필 세척을 어떻게 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진짜 정말 무슨 약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후레자식 버전으로 만년필을 소중히 하지 않고 세척을 합니다. 그 플라스틱 방울토마토 케이스가 있다면은 금상첨화예요. 네, 그것과 함께라면 그 어떤 만년필도 세척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몽블랑 이런 애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해주긴 하는데 제 몽블랑은 이미 기스투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였나? 해풍이었나? 바다와 관련돼서 제가 또 필사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래 이걸 하자. 달빛을 하자. 달빛을 아까 제가 제작한 레이지 메리골드 옐로우 잉크와 함께 필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처구니 없으시죠? 근데 그 취미를 정말 취미답게 즐기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능청스러운 게 필요해요. 약간 제가 그런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뭐 심심한 사과를 전하며 막 이런 거를 물론 어느 엄청나게 커다란 잘못을 한 기업이 그런 식으로 사과를 하면 굉장히 빡칠 것 같지만 근데 그게 아니고 인생에서 뭔가 이런 약간 말도 안 되는 약간 실실 웃어 넘길 수 있지만 뭔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 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잉크를 대충 쓴 게 나중에 이 만년필을 녹슬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알 수 없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아, 저의 미래에 혹시라도 녹이 슬게 될 만년필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점점점. 네, 그치만 지금 저의 레이지 메리골드 옐로우가 너무 예쁨으로 저는 이 짓거리를 계속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점점점이라고 저한테 말할 수 있죠. 미래에 저는 열받을 수 있겠지만 근데 제가 이 만년필을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거든요. 너무 싼 티가 나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얘네가 여기까지 진짜 완벽해요. 이 색깔, 이 초록색까지는 진짜 완벽해서 이거를 차라리 다른 색깔을 배합을 했으면 만년필이 진짜 예뻤을 텐데 여기 갑자기 엄청나게 진한 무광 블랙이 딱 등장을 하면서부터 좀 네, 제 미학과 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만년필은 아니에요.
제가 필사한 구절은 이 부분입니다. 밤이 되어 침실로 간 나는 이제 더 이상 태양 아래 반짝이는 하늘과 들판 그리고 바다를 볼 수 없이 어둠 속에 머무른다는 생각에 불안했다. 그러나 방문을 열었을 때 내가 발견한 것은 석양 때처럼 빛나고 있는 침실이었다. 창을 통해 집, 들판, 하늘과 바다가 보였는데 아니 차라리 꿈속에서 이것들을 다시 보고 있는 듯했다. 부드러운 달은 사물들을 보여준다기보다 환기시켰는데 사물들의 실루엣 위로 어둠을 없애지 못할 정도로 창백한 빛, 사물들 형태에 대한 망각같이 두터워진 빛을 퍼뜨리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낮 동안 그들의 외침과 목소리 또는 웅성거림으로 즐거움이나 고통을 주었던 사물들의 마술에 걸린 듯 막연하며 말없이 빛바랜 추억을 안뜰에서 바라보느라 몇 시간을 보냈다. 사랑은 꺼져버렸고 망각의 문턱에서 나는 두렵다. 그러나 모든 지나가버린 행복들과 치유된 고통들은 진정되고 조금은 희미해지고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어져 여기 달빛에 비추인 것처럼 어슴푸레해져서 지그시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들의 침묵이 나를 감동시키는 동안 그들의 멀어짐과 어렴풋한 창백함이 슬픈 시처럼 나를 취하게 한다. 하여 이렇게 마음속 달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일을 나는 멈출 수 없으리 라고 하는 달빛에 비추는 것처럼 이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예요. 이거는 전 구절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필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다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또 노잼이실 것 같아서 그리고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혹시 제가 지난번 영상 올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그거 올리는데 5시간 걸렸어요. 진짜 미친 줄 알았어요. 일요일이라서 무슨 트래픽이 폭발했나? 그래서 5시간 걸렸습니다. 벨기에 파업 요새 한창 난리 났거든요. 유럽 전체가 약간 지금 농민 파업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와이파이도 파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안 보여드렸던 2개의 이 파란 색깔 잉크 있죠? 향기 나는 잉크랑 그 다음에 디아민의 옥스포드 블루는 다음번 영상에서 다른 또 파란색과 함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란색 잉크, 저의 이름 또 까먹었어. 레이지 메리골드 옐로우와 마지막으로 그것을 마지막으로 종료를 이만 해보도록 하고요. 사실 이게 약간 정답인 것 같아요. 살면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사는 태도는 그냥 모든 것에 긍정적으로 막 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다 좋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인생에 여러분들께 벌어질 수 있는 소소한 불행들 그리고 소소하지만은 않을 그런 불행들을 긍정하는 거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둠이 찾아와서 어두울 것 같지만 달빛이 비추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모진 바람이 불어왔지만 여러분들에게 발아할 수도 있는 씨앗을 가져다 준 것처럼 그런 자그마한 불행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긍정하는 거. 그래, 네가 왔구나. 약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도 평상시에 내 안에 단단함을 쌓아놓는 거.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좋은 태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삶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필사를 하면서 남의 글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글을 내 글로 다시 바꾸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번에 다음 영상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